예, 사진 영상반 동아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제로 내어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각자 자유로운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사진을 각자 5장이었나요? 3장이었죠? 3장씩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제가 받아봤어요. 몇몇 학생들은 내주셨고 어떤 사진이라도 내주셨고 그런데도 내주지 않으신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사실 낸 학생들 사진 중에도 제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낸 학생들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얼마나 사실 대단한 작품 사진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동안이라도 8번 정도였나요? 사진영상반 수업을 함께 사진 동아리, 사진영상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몇 장은 제출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던 것 뿐인데 제출조차 하지 않으셨다니 이것은 좀 너무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선 그 학생들은 그래서 반성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그러니까 제출해주신 학생들 사진들을 한번 그 중에 몇 장 정도 보면서 사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다음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과제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제가 모든 사진을 다 저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몇 장만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사진들의 장점과 단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죠. 임의대로 그 중에 몇 장만 저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냈는지 이런 것도 전 잘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낸 사진이라면 그 사진을 본다면 이거 내가 낸 사진인데 라고 하는 거 바로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마 이거 동진이가 냈던 사진인 것 같은데요. 한번 펜슬을 쓰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사진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사진을 제출해준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잔뜩 모여있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심각한 사진도 많습니다만,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주신 사진의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이 사진을 왜 찍었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사진의 기술적인 측면은 사실 그 다음에 따져야 될 문제고요. 그래도 이 사진을 왜 냈는지는, 왜 이 사진을 찍었는지는 제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은 지금 비가 내린 후에 말라서 군데군데 갈라진, 색이 좀 연한가요? 다른 펜으로 한번 해보죠. 보이시죠? 군데군데 갈라지기도 한 이런 어떤 흙을 찍은 사진인데요. 물론 아마도 여기에 있는 이 이파리에 관심을 집중하려고 노력한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파리의 위치가 전혀 집중되지 않는 위치에 있어요. 보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집중도를 가져오게 되는 어떤 그 위치는요. 전체 사진을 3분의 1로 위로 아래로 3분의 1로 나눴을 때 발생하는 이 지점들입니다. 이 지점들. 그 지점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죠. 그냥 아예 차라리 중간이었으면 그거라도 나왔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위쪽에 애매한 위치에 이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집중을 해야 될 요소들도 보이지 않아요. 이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잘 찍었다 못 찍었다를 떠나서 이런 사진을 볼 때 사람들은 무의미한 사진이다, 의미가 없는 사진이다, 왜 찍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은 그 다음에 따져도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왜 찍었는지는 알 수 있는 사진을 찍어야 할 겁니다. 이 사진은 그다지 사람들이 보면서 왜 찍었는지 알기에 그다지 좋은 사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 장씩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같은 학생이 보내준 사진인 것 같기도 하고 동진이가 보내준 사진인 것 같기도 하고 혜성이가 보냈던 사진 같기도 합니다. 전의 사진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사진은 무엇을 찍었는지 알 수 있는 사진이에요.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최소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을 찍으면서 핸드폰 카메라의 심도 효과를 사용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워낙 가까이서 찍다 보니까, 우린 이런 사진을 접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가까이서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얕은 심도가 확보된 것 같기도 한데요. 초점이 맞은 부분이 굉장히 분명하고요. 위치도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3분의 1 지점에, 물론 좀 더 아래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위치에 꽃봉오리가 위치한다면 더욱 좋았겠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라고 하는, 통나무라고 하는 피사체가 주는 느낌이 있고, 이파리도요 그냥 단순한 피사체가 아니고 이렇게 상승감을 가지고 있는 피사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하게 왜 이것을 찍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은 진지한 태도로 사진에 접근하려고 하는 자세부터 사실은 좋은 사진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약간 효과를 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미 저희가 그 라이트룸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사진에 좀 더 효과를 주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였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였다면 약간의 비네팅을 줌으로써, 비네팅이 뭔지 말씀 아마 들었을 겁니다. 바깥쪽 부분을 약간 어둡게 하는 효과입니다. 약간 어둡게 함으로써 조금 더 이 꽃봉오리에 어떤 강조점을 두려고 노력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진과 약간의 보정을 거친 사진, 확실히 느낌이 약간 다르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훨씬 더 사진의 느낌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조금 더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비를 조금 올린다던가, 조금 더 선명해 보이죠. 조금 더 강렬해 보이고요. 아니면 색상을 조금 한번 조절해 본다던가, 물론 라이트룸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 여러분들 같이 지난번에 이미 다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진과 약간 보정한 사진, 최초의 사진과 보정한 사진, 느낌이 전혀 다르고, 사실은 만약에 이 정도로 보정을 했다고 한다면, 전 지금 오랫동안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10초, 20초 정도만 보정해도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매우 좋은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사진이 아마 동진이가 됐던 사진 같네요. 전의 사진보다는 조금 나아요. 최소한 이파리를 찍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요. 아니, 이것도 혜성이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고, 이 역시도 약간의 보정을 통해서 느낌을 조금 강조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대상으로 삼은 풀이 너무나 특징 없는 잡초예요. 조금 아예 이 돌멩이 사이에서 어렵게 생명을 움트려고 노력하는 자그마한 이제 이파리였거나 한다면 더욱더 느낌이 좋았을 것 같고,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주변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무엇을 찍으려고 했는지는 알 수 있는 사진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누가 찍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평가가 가능한 그런 사진입니다. 아마 이 사진에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노렸던 거든, 사진을 찍은 학생이 노렸던 거는 이 소실점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 어떤 원근감 효과, 그렇죠? 소실점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는 원근감 효과가 가지는 힘을 아마 노렸던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사진을 찍는 위치가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소실점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진의 문제는요, 굳이 말하자면 카메라 위치를 조금 더 위로 올려야 됩니다. 아래쪽에 의미 없는 공간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차라리 이 나무가 뻗어나가, 우리는 이 땅바닥을 보려고 찍은 사진이 아니잖아요. 나무가 위로 뻗어나가는 나무의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노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노출은 밝기를 의미한다고 했죠. 제가 생각에는 색이 좀 칙칙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채도가 조금 더 높아야 되고요. 물론 아주 많이는 아니고, 보세요. 이파리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파릇파릇한 어떤 봄의 색상 같다는 느낌이 좀 너무 없고 너무 흐릿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건 날씨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채도를 높임으로써 이파리의 푸른 느낌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대비가 좀 높아서 좀 더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상의 어떤 따뜻함이 약간 조금 더 있었으면 더욱더 좋은 사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보죠. 전과 후입니다. 전과 후가 조금 낫죠. 하지만 만약에 사진을 조금 더 만약에 저한테 보정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이 정도로까지 잘라냈을 겁니다. 아래쪽을 확 줄이고 위쪽으로 뻗는 느낌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다면 잘라내는 효과만으로도, 물론 카메라를 움직이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금 잘라내는 효과만으로도 느낌이 조금 다른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전형적인 뭘 찍으려고 했는지 알 수 없는 사진입니다. 이건 아마 2학년 학생이 냈던 사진 같은데요.
전혀 어떠한 상승감도 느껴지지가 않고요. 구도가 안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도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반대로 약간 생동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생동감이 느껴지는 사진도 아니죠. 조금 더 뒤로 물러섰어야 되고요. 하늘이 조금 더 많이 보일 수 있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겁니다. 근데 어떠한 요소들이 잘 보이지 않고 노출은 너무나 밝습니다. 조금 더 어둡게 찍는 것이 나았을 사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 아마 같은 학생이 냈던 사진인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이 사진은 훨씬 더 나은 사진이죠. 물론 아쉬움이 없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쉬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수평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옆으로 살짝 누워있죠? 보이시나요? 아파트도 그렇고 살짝 이쪽으로 약간 누워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조금만 사진이 옆으로 누워도 확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수평이 잘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구도에 불안정한 감이 줍니다. 하지만 이 위치가 아주 좋아요. 이 사진이 제가 마음에 기분이 좋은 이유는, 이 사진을 보면서 기분이 좋은 이유는 이 학생들과 이 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우리 교문이죠. 교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이 구도, 그리고 뒤에 있는 아파트와 이 이파리들의 어떤 각도들, 위치, 이 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형적인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신경 써서 이 사물을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사실 중심은 얘네들이잖아요. 이 학생들이라고 하는 피사체를 어딘가에 위치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최소한의 노력이 돋보이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보이지만 최소한 노력한 사진입니다. 관심을 둔 사진이고요. 의도가 보이는 사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잘 찍느냐 못 찍느냐, 사진의 기술적인 요소를 떠나서 무엇을 찍으려고 하는지는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황우진이 찍었나요? 이거 삼기저수지죠? 여기 맞는 걸로 보입니다. 삼기저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요. 드론 날리러 한 번씩 갑니다. 좋은 사진입니다. 안정적인 사진이고요. 이 멀리 보이는 저수지로 보이는 이 좌구산인가요? 뭔 산인가요? 아무튼 난 잘 증평 지리는 모르니까 산의 위치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이 저수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굉장히 잘 잡아냈어요. 무엇보다 위에 있는 구름과의 조화도 굉장히 좋아서 물과 산과 하늘의 어떤 느낌이, 하늘이 주는 종합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어떤 점에서 이 사진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까? 이건 아마도 어쩔 수 없는 핸드폰 카메라의 한계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넓게 찍었으면 좋을 겁니다. 조금 더 광각이죠. 그러니까 광각의 렌즈를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저한테 사진을 찍으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다지 의미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 이 정도로 잘라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하늘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늘이 굉장히 예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래서 사진을 좀 더 하늘을 조금 더 넓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저수지는 사실 이 정도로 잘라내서 봐도 충분히 넓어 보이거든요. 하늘을 조금 더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최소한의 관심을 쏟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요, 그냥 단순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물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서 제가 특별히 선택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재민이가 찍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보는 학생들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다리가 굉장히 짧고요. 3학년 규현인데 2학년 강현이네 형이죠. 근데 규현인데 다리가 굉장히 짧아 보이고 머리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다리가 짧고 머리가 커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사진을 너무 높은 데에서 찍었어요. 인물 사진을 찍으면서 높은 데서 찍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진은 가까이 있는 거는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이게 합니다. 카메라 렌즈가 그래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광학의 원리인데, 사진을 높은 데 찍다 보니까 카메라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머리는 커 보이고요, 다리는 짧아 보입니다. 인물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약간 아래에서 위로 찍는 게 좋아요. 조금은요. 너무 많이 그렇게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오히려 또 너무 언밸런스해 보이고, 조금은 최소한 가슴팍 높이 혹은 그보다 낮은 높이, 그냥 이 정도에 맞춰서, 아니면 그보다 아래로 사진을 내려서, 만약 카메라를 내려서 사진을 찍으면 똑같은 피사체를 찍어도 사실 다리가 짧고 머리가 크게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이게 만들려면 카메라를 좀 아래로 내려서
그러니까 카메라의 각도를 내리라는 게 아니고 카메라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숙인 다음에 혹은 무릎을 굽혀서 사진을 찍는 게 좋습니다. 머리가 너무 커 보인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조금 아쉬움이 남는 사진입니다. 실제 규현이가 그렇게 뭐 우진이처럼 머리가 길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 사진이 현진이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오늘 저한테 사진을 제출해준 친구들 중에 현진이가 2학년 현진이가 수업은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하지만 현진이가 내준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진에서 이 친구가 무엇을 찍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진이 전체적으로 저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2학년 그것도 남학생이 찍는 사진이 정말 아무런 이야기도 가지지 않은 사진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진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진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마음에 드냐면 이 고양이가 보고 있는 시선도 좋고요. 만약에 고양이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다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뭐 앞을 보고 있다거나 하면 좀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보고 있는 시선도 마음에 들고 뭔가 공허하잖아요. 뭔가 생각이 잠겨 있는 것처럼 고양이가 앉아 있는 자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어떤 완전히 고양이 뒤로 가서 찍은 것도 아니고 고양이의 약간 측후방에서 찍은 그래서 이 담장이라고 할까요? 담장도 그냥 일자 담장이 아니고 대각선으로 뻗어 있어서 묘한 어떤 운동감을 줄 수 있게 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런 나무조차도 물론 학생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찍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좋은 그런 나무의 각도, 그래서 묘한 어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하면 페이소스라고 합니다. 묘한 감성을 주는 사진이죠.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요? 저는 학생이 고양이의 위치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뭐 좋은 각도, 구도 한 이 정도에 위치시켜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그게 뭐 무조건 바이블은 아니에요. 성경책 같은 거 아닙니다. 아주 정면에, 왜냐면 이 사진 안에는 여러 가지 조형적인 요소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고양이를 가운데다가 아주 그냥 정직하게 박아놓고 찍는다고 하더라도 고양이의 시선만으로도 이미 어떤 운동감을 만들어내고 집중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아주 좋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진이가 찍어준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진이가 찍었거든요. 기초가 아주 탄탄한 사진이에요. 정말 무슨 아무것도 아니고 풀떼기인데 이거 어디서 찍은 겁니까? 이거 학교인가요? 학교에서 찍은 것 같기도 한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도 보면, 잠시만요, 아무것도 아니고 선생님 뭐 이게 이 사진이 뭐가 특별하다고요? 아니요, 언덕이 가지고 있는 상승감이 있고요, 산과 들판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도 있고요, 언덕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언덕이다 보니까 묘한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휘감아진 듯한, 그래서 언덕은 운동감을 주고 산의 라인은 안정감을 줍니다. 게다가 언덕을 돌아 나오는 시선이 이렇게 향해서 돌아 나왔을 때 여기에는 마을이라고 하는 우리가 관심을 집중할 만한 피사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진이지만 왜냐면 우리는 단순한 사진밖에 찍을 수 없어요. 카메라가 없잖아요. 핸드폰 카메라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사진을 찍습니까? 하지만 노출도 안정적이고 구도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진을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찍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위를 향해 찍었다거나 조금 더 아래를 향해 찍었다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거나 혹은 왼쪽으로 이동했으면 이와 같은 느낌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냥 학생이 생각하고 찍은 건지 생각 없이 찍은 건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조형적인 요소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가운데로 잘랐을 때 왼쪽에는 마을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언덕이 보입니다. 위쪽에는 하늘이 보이고요. 굉장히 훌륭한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관심을 조금 더 두고 연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재능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누가 찍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역시나 최소한의 어떤 노력을 들인 것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역시도 아까 그 가로수길을 찍은 사진과 마찬가지로 이 소실점이 가지고 있는 이 효과를 어떻게든 뽑아내 보려고 했던 사진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오히려 좋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카메라의 각도가 좀 더 이쪽으로 가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소실점을 모을 수 있는 요소들이 이 사진에는 많아요. 한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연석이라고 하나요? 도로의 연석이나 이 담장이 가지고 있는, 펜스가 가지고 있는 소실점 모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위쪽에서도 소실점을 이렇게 모일 수가 있죠.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 이쪽 도로가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약간 이 사진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본다면 이렇게 도로도 보이는 소실점이 이쪽에서 보이게 형성되게 될 거니까 훨씬 더 집중도 있는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너무 넓어요.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카메라는 좀 더 이쪽으로 이동했었다면 만약에 더 좋은 사진이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약간 아쉬움이 남는
하지만 그래도 시도가 잘 보이는, 어떤 시도를 했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사진입니다. 이 고양이는 뭐 현지인의 고양인가요? 이것도 현진이가 찍었던 것 같기도 한데 역시나 최소한의 관심, 고양이 발에 초점을 좀 더 잘 맞출 수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근데 이 동물 사진에서 이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이 발과 고양이의 나른한 표정,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수건도 덮어져 있고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자고 있는 거 같네요. 침대 아래에서 위로 찍었네요. 다른 각도에서 찍었으면 아마 좀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건 지금 요걸 보면 침대인 것 같아요. 침대 위에 2층 침대 같은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아래에서 찍어서 이렇게 발에 집중을 하면서 멀리에 있는 고양이 얼굴도 보이지, 다른 쪽에서 찍었다면 고양이 얼굴밖에 보이지 않아서 평범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카메라의 위치를 조금 내려서 위를 향해 본다는 느낌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그 아주 작은 차이 하나 때문에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진이 찍히게 되죠. 하지만 귀가 잘린 것은 조금 더 아깝습니다. 필요 없는 아랫부분을 좀 잘라내고 카메라를 조금 더 위쪽을 향해서 올렸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사진 많이 남았는데 연효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 승준이가 찍은 걸 모르겠습니다. 사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놓쳤습니다. 뭐냐면 수평 맞추기죠. 세상이 누워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사진을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맞췄다고 지금 자동으로도 이렇게 사진을 돌려버리잖아요. 원래 사진은 이래야 맞습니다. 전봇대가 바로 서고, 이것도 약간 맞추다가 말았네요. 전봇대가 똑바로 서고 가로등이 똑바로 서야 되죠. 근데 이 전에 있던 사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누워있죠. 이렇게 맞아야죠. 그래서 약간 수평 맞추는 거는 사진에 찍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수평은 잘 맞춰줘라. 일부러 사진의 어떤 특별한 어떤 느낌을 위해서 막 과격하게 트는 게 아니라면 이도저도 아닌 살짝 각도를 트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선정한 뽑아온 이유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어두운 데서 찍은 것 같아요. 최승준 씨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두운 데서 찍으면서 어두우니까 카메라가 흔들릴까봐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플래시를 쓰면요, 카메라에 플래시를 쓰면 보이지 않는 것을 찍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빛이 굉장히 어색해져요. 이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준이가 찍은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어둡다는 것에 너무나 관심을 둔 나머지 플래시를 터뜨렸고, 그래서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 플래시 썼네? 라고 하는 느낌을 주게 되죠. 플래시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은 플래시를 잘 활용하기 전까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요. 어두운 데라고 한다면 손을 고정하고 플래시는 끄고 손을 고정해서 최대한 손떨림 없이 찍는 게 어떤 자연스러운 조명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역시 최소한의 평가가 가능한 것은 뭐냐, 무엇을 찍으려고 했는지는 알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서 정말 좋지 않은 사진들이 이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라면을 찍었는데 구도도 좋지 않고 노출도 좋지 않고, 도대체 이 라면을 왜 찍은 거죠? 뭐 보면서 라면 먹는 거 부러워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려면 라면을 맛있게 찍어야죠. 어떠한 의도로 찍은 건지 알 수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진들은 그냥 선생님이 과제를 내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라면 먹다가 내라고? 해서 찍은 거에 그냥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어떤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면 왜 그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는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라면을 좀 더 가까이서 찍든지, 차라리 면발이 더 살아나 보이도록 가까이서 찍든지, 아니면 그릇까지 보이도록 더 멀리에서 찍었어야 되고, 최소한의 그런 노력은 기울여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사진을 이렇게 찍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학생은 도대체 무엇을 찍으려고 했던 걸까요? 아파트입니까? 길이에요? 무엇도 아닌 것 같죠. 이 사진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을 찍으려고 했는지가 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찍으려고 했으면 카메라를 조금 더 위로 올렸어야 되고요. 길을 찍으려고 했다면 카메라를 조금 더 아래로 내렸어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도 아니고 카메라도 길도 아니에요. 아파트도 담고 싶고 길도 담고 싶었다면 카메라를 가로로 찍지 말고 세로로 찍었어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위에 있는 하늘도 보이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만 두자면,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선 아파트가 누워 있고요. 각도가 안 맞았죠. 두 번째로는 아파트가 답답해요. 아파트 위에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꼭대기가 붙어버렸잖아요. 답답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카메라를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찍을 거면 하늘도 조금 보이도록 찍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최소한 방충망은 열어놓고 찍으십시오. 방충망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 화면으로 이 부분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위에 보면 아파트 위쪽에 보면 지금 방충망 무늬가 살짝 보이고 있어요. 방충망은 열어야죠. 최소한 화질은 따지자고요. 그 정도의 화질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이 사진은 뭘 찍으려고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시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가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아요. 하지만 굉장히 정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과감하게 찍었죠. 보세요. 거의 제가 선을 잘 못 긋는 거 아시죠? 거의 정 가운데 맞춰서 과감하게 거기에 가로등을 위치시켰습니다. 게다가 가로등만 위치시킨 게 아니고 가로등 뒤에 있는 나무와 위치를 잘 맞췄어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카메라가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었으면 엄청 이상했을 겁니다. 근데 가로등과 뒤에 있는 나무를 굉장히 직설적으로 가운데다 팍 박아놓고 위에 있는 아마 이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제자리에 서서 찍은 게 아니고 약간 아래쪽에서 몸을 숙여서 찍거나 혹은 아니면 땅이 조금 약간 더 낮은 지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아래에서 위를 보는 듯한 시선을 향했기 때문에 나무가 더 거대해 보이고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는 듯한 느낌이 생동감이 있죠.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 이 사진의 아쉬운 점도 분명한데요. 노출이 너무나 밝습니다. 조금 더 어두워야 돼요. 지금 이제 보정을 하려고 해도 나중에 보정하면 좋은 보정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채도도 약간 좀 더 살아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채도가 뭔지 모르겠으면 예전에 제가 했던 후보정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느낌을 살릴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무엇인가 시도해 보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안 좋은 사진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볼 가치가 별로 없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김도윤, 김규현, 또 이동훈 이런 애들 여기 어디예요? 롯데리아입니까? 롯데리아에서 밥 먹다가 사진 올리라고 하니까 그냥 그거 찍어서 올렸어요. 앞에 있는 친구 사진. 수평도 완전히 틀어졌고요. 노출도 완전히 무너졌고요. 심지어 카메라 렌즈를 닦지도 않았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닦지 않았던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카메라 렌즈 안 닦으면 이런 것들이 잘 생깁니다. 플레어가 잘 생겨요. 그 여기도 지금 다 완전히 컨트라스트가 어려운 말이지만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초점도 제대로 안 맞은 것 같고 화질도 엉망입니다. 최소한의 관심은 기울이고 찍었으면 아마 이런 사진을 찍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눈앞에 있는 햄버거라도 맛있게 찍어서 올리려고 했으면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많이 실망스럽고 많이 서운한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한테 작은 것이라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사진 받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노력했던 동아리예요. 떨어진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동아리 활동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 올해도 오고 싶어 했다가 못 들어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진은 찍지 말았어야죠. 그 친구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까? 그냥 햄버거를 먹고 있는 김강민의 옆모습? 그냥 과제 제출용으로 얼른 대충 찍어서 낸 거죠. 여러분 이거 과제 안 낸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수행평가 점수 깎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평생 동안 여러분 부모님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사진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엄청 굉장히 큰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 어쩌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한테 제 카메라 라이브러리를 뒤지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잘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또한 단편으로는 너무나 잘 찍은 사진이에요. 왜냐면 이 사진은 제가 그때 문학 동아리였거든요.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선생님이 요 앞에 나가서 공터에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자 해가지고 나갔다가 애들이 그 있잖아요. 뒤로 누워가지고 우물정자 만들기 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었던 사진인데 이 사진에 있는 내 친구들의 모습을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 이땐 참 어리고 젊고 좋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할 때가 있어요. 이 사진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작년 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어요. 이 사진을 그때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찍었을 수 있지만
그때 이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떠난 서영이라고 하는 친구를 추억을 하고, 이 웃고 있는,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제가 굉장히 가장 절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 승모인데, 이 친구랑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그때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우리 교복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친구가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이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제가 이 글을 올리니까 여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언제나 이 사진 보고 눈물 난다 라고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KSM 김승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찍고 있는 사진이 지금은 그냥 그냥 지나가는 사진이다 생각할 수 있어도 나중에 시간 다 지난 다음에는 그게 눈물 나는 사진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보고 싶은데 뭐 너무 자주 볼 수 없는 먼 위치에 있거나,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과 보냈던 시간을 추억하는데 사진 한 장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그때 가서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사진 찍더라도 제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노력해서 찍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사진을 함부로 찍지 마세요. 이런 사진, 도대체 의미를 알 수 없는 사진 찍지 마시라는 겁니다. 효준이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뭐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수평이 맞지 않은 거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딱 보일 거예요. 아파트가 살짝 누웠습니다. 기울었어요. 피사의 사탑이 아니에요. 아파트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진과 이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효준이가 찍어준 사진에 몇 장에 다 고든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사진을 찍을 때 멀리에 있는 피사체를 카메라의 손을 줌을 이용해서, 핀치라고 하죠. 이렇게 손을 오므렸다 벌리는 동작이요. 핀치 동작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화질이 무너졌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화질 열화라고 합니다. 사진 찍을 때 줌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사진을 멀리서 찍는데 우리가 좀 더 가까이서 찍고 싶다라고 하면 다리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작은 것도 커 보여요. 멀리서 움직이지 않고 대충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얼른 어디서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가장 좋은 각도에서 좋은 구도에서 좋은 크기로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위치로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대충 찍어가지고 손으로 확대하지 말고, 손으로 확대하면 이렇게 화질이 다 무너져요. 지저분해지고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좀만 잘 찍었으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일 수 있었습니다. 갈매기의 구도도 좋고, 이 위에 있는 이 가족과 어린아이들을 선정한 이 선택도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다리가 주는, 뒤쪽에 다리 보이시죠? 다리가 주는 묘한 운동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뭐냐, 이 사진에서 사진 아래쪽에 필요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다리 위쪽 부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사진 보면 답답해 보이잖아요. 다리 위에가 아무것도 없어서 꽉 막혀 보이잖아. 약간 다리가 조금 더 아래쪽에서 찍힐 수 있게 해서 카메라를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서, 각도를 좀 더 위쪽으로 올려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까이 다가가서 찍었으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가 좋습니다. 이 사진은 시도가 좋은 사진이고요. 아래쪽에서 위로 찍었고 뒤에 있는 태양과 농구 골대의 대비 효과도 노리려고 했던 것들이 의도가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구도도 좀 더 선택할 수 있지만, 저라면 조금 더 여기서 이미 찍은 사진은 보정이 잘 안 먹어요, 여러분. 찍을 때 보정해서 찍어야 됩니다. 라이트룸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깔아만 놓지 말고 깔아서 활용해 보시라고요. 무료잖아요. 알려드리면 약간 어둡게 찍어서 얘를 아예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농구 골대를 어둠 속에 넣어버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그래도 나름의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예 어둡게, 더 어둡게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점만 이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정 씨 사진이죠. 역시나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실수. 어디에, 아까 맨 처음 봤던 사진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백이 꼭 필요합니다. 이파리가 푸릇푸릇한 건 알겠어. 색깔 예쁜 건 알겠어. 하지만 다 새파라면요, 이게 얼마나 새파란지를 몰라요. 뭔가 덜 새파란 것들이 있어요. 여백이 있어야 얘가 더 새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덜 새파란 게 있어야 얘가 더 새파랗게 보일 수 있겠죠. 뒤에 있는 도로라도 조금 더 보이게 한다던가, 조금 더 멀리에서 찍는다던가 하는 효과를, 이것도 약간 확대한 것 같은데요, 사진이. 그럼으로 인해 아무튼 이 덜 새파란 것을 주변에 배치시킴으로써 이 푸른 색깔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도록. 사람도 그렇잖아요. 키 작은 학생 옆에 키 큰 학생이 있으면 더 커 보이고, 키 큰 학생끼리 있으면 별로 안 커 보이는 학생도 작은 학생 옆에 있으면 커 보이듯이, 색도 그렇습니다. 칙칙한 색 옆에 있어야 이 화사한 색도 더 화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신경 써줬으면 아마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아까 사진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수평이 맞지 않고요. 두 번째, 카메라의 위치가, 이것도 결국은 소실점 이용하는 사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길이 주는 소실점이 묘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시선이 집중되는 듯한 효과. 그렇다라고 한다면 길이 이쪽으로도 집중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이쪽에서도 집중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전 길이 이렇게 있어야 여기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겠죠. 근데 이쪽만 넓고 이쪽 길이 이쪽 부분이 좁다 보니까, 너무 좁다 보니까 답답해 보여요. 이쪽만 넓어 보이고 카메라가 약간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이 위치를 찾아가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벗어나 있죠? 좋은 사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인가 보네요. 아닌데? 더 있네. 이거 누가 찍은 거죠? 좋은데요? 정직한 사진이지만 피사체가 좋으면 그냥 대충 찍어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피사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카메라를 꺼냈다는 거 그 자체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좋은 데 있으면, 그렇잖아요. 원빈을 찍으면 후줄근한 카메라로도 잘 생긴 사람처럼 보이는 거고, 이원진을 찍으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찍어도 못생긴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경치 좋고 빛 좋고 하늘 좋고 구름 좋으면 그냥 들어서 셔터 버튼만 눌러도 잘 찍힙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피사체를 찍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어디에나. 그리고 카메라를 들이대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사진은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배워야 될 사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노출도 적절하고요. 구름도 너무나 좋고, 구름이 산 위에 이렇게 그림자를 주고 있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스러운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났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자유주제를 주니까, 자유주제로 찍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사진을 이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내가 오늘 40분 동안, 지금 44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40분 동안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의미 없는 사진 찍지 말라는 겁니다. 허투루 사진 찍지 말고, 내가 여러분 사진 제출 안 해도 뭐라고 혼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내는 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진 한 장만 찍어서 제출하기. 딱 한 장만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한 장은 어떤 사진이냐, 사진 한 장의 주제를 정확히 정해드릴게요. 그 사진 한 장은 뭐냐면, 집이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책상 위에 있는 물건 하나를 찍기입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재미없는 사진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책상 위에 있는 너무나 일상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집중하고 애정을 쏟아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주 단순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연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노트여도 상관없고 필요 없는 역사교과서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 장만, 딱 한 장만 찍으면 되니까 허투루 그냥 대충 손들어서 찍지 마시고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쪽 각도에서 찍었을 때 독특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준다면 그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는 과제입니다. 책상 위에 있는 물건 하나 찍어서 제출하기. 시험 공부하다가 이럴 때 아무 느낌이나 들 때,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이럴 때 언제든지 찍어도, 미술 시간에 핸드폰을 쓸 수가 없겠네요. 언제든지 아무튼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피사체인 책상 위에 피사체, 아무 것이나 괜찮으니까 그 피사체 하나를 선택해서 대충 찍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노출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담아내 보려고 노력하기입니다. 딱 한 장의 사진,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다음 주 수요일 집에 가기 전까지,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똑같은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똑같이 그때까지 한 장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목요일 오후가 될 거예요. 목요일 저녁일 거예요. 저녁 시간 잘 보내고 금요일 수업 잘 마무리하고 주말 잘 보낸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사진 영상반 수업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